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있는 결혼 2년 차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파혼한 경험이 있었어요. 살다 별 희하는 일을 다 겪는다고 저도 이상한 사람들과 결혼할 뻔했었지만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제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원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어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 30을 넘기는데도 결혼은 물론 연애조차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인테리어와 관련되어 있어 여자보다는 남자들과 자주 어울렸어요. 그 과정에서 한 남자와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를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었지만 그는 저를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일과 관련 없는 사항이 아니면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더 애를 쓰는 건가 봐요. 쉬지 않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물심양면으로 매력을 느꼈죠. 그러던 중에 일을 하다 과로가 찾아왔습니다. 왔나 봐. 여자분인가 봐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응급실에서 링게를 맞고 있었어요. 그때 그 남자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꾸벅꾸벅 걸어가면서도 제 앞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 후 신세를 졌다는 생각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점심을 하기 시작했고 이 남자는 나에게 절대 다시 쓰러지면 안 된다면서 영양제까지 사다 주었어요. 연애에는 애써서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몸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 대신하는 마음으로 여동생과 어머니를 끔찍하게 챙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눈치도 있고 센스도 있어서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학을 졸업한 후 오랜만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제 전 남자친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제가 그의 마음을 받아들여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주었는데 그 덕분에 마치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잘해줘서 저도 같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서로 챙기고 배려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4년이 훌쩍 지났어요. 회사에서는 저와 남자친구는 다른 곳에서 일했지만 각자의 위치를 찾아가며 과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번 승진 후에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었습니다. 그동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제 삶에서 이야기가 될 정도로는 생각지 못했었어요. 생각했던 대로 남자친구가 조심스런 프로포즈를 했을 때 조금은 망설이게 되었지만 곧 연애 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셨던 안심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아직 결혼 얘기가 없어서 약간은 은근한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란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고민 상담을 받은 동료는 결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결혼은 때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1년 365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연애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흘렀으니까 당연한 궁금증이었던 거예요. 4년 동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물론 오랫동안 연애를 해도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기간도 짧은 편은 아니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남자를 놓친다면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젊지만 40대를 넘어 50대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분명히 왜 그때 결혼을 안 했지? 라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 돌아보면 그것은 매우 의미 없는 질문이지만 3배 혹은 그 이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홀로 산다는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와닿아서 나이가 많아지고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지난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친구들이라면
결혼해도 변함이 없을 거라는 큰 오해를 했었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는 애석하게도 시간이 지나야 그게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회할 일을 모르고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우선 부산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남자친구 집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는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예상치 못한 말썽이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이 여자 얘기를 자주 해서 궁금했던 차였죠.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딸이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나는 일을 하는 중에 힘들어서 순찰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말 안 해도 되겠죠. 네, 맞아요. 하지만 나도 그에게는 못 말린 거라고. 그건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게 아니고요. 엄마가 말할 게 뭐가 창피한 일도 아닌데 너와 나의 말을 이어주자면 우리 딸이 먼저 임신을 하게 돼서 빨리 결혼하게 됐다고. 그래도 그 집은 있는 집이라 오히려 잘된 일이야. 아니면 그것도 집 아니겠니? 그래서 하는 말이야. 내 말을 고칠 게 아니라 혼수를 준비할 때 좀 신경 좀 써주었으면 좋겠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집이 아니라서 우리 쪽에서 30평대 아파트 하나 준비할 거니까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건 맞추어 줘야겠어. 의사 사위 북이 창피하지 않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 네, 신경 써서 준비할게요. 자기 아니에 그리고 언니 혼수 준비할 때 저도 함께 나도 돼요. 어차피 저도 혼수 준비해서 언니가 준비할 때 따라다니면서 시세 좀 알아보려 해요. 그래요. 원래 물건이란 게 여러 사람이 같이 보면 좋다. 여기서 악같이 다녀봤자 모르겠는데 어차피 은들 때 놈이 무거워지면 청작지 훈수할 때 이것을 조금 못 다니니까 이번에 함께 다니세요. 제가 다른 것보다 혼수 준비를 내비 3벌 가진 예비 시누이와 하자는 말이 좀 당황스러웠지만 소신이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기에 올마 막여자먹기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길은 매일 이어지고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물론 메이커가 비싸도 고급스럽다고 말합니다. 또한 저는 역시 고가의 제품이 좋다고 느꼈다. 그렇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제품을 골라야 했고 그것이 점차 제 선택의 폭을 좁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제 장비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결국은 제 운수가 아닌 예비 시누이에 스며들어 손대면 안 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평일에는 일 때문에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 저에게 임신 후 직장을 그만두라며 주말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고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신의 의견이 아닌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불쾌해서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작업들을 마무리해가며 나아가던 저를 만나게 되었죠. 예비 신랑이 방문했어요. 그는 요즘 정말 바빠서 어떤 일이 있냐고 물었어. 그는 근처에서 일도 처리하러 왔다며 요즘 동생이랑 결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 주말에도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 해. 그가 정말 바빠서 그의 동생 결혼 준비 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어. 어머니가 같이 가라고 해도 취향이 많이 다르다고 하니까 힘들다고 했어. 그나저나 그는 이번 주에도 어머니와 친척 집에 간다고 했어. 요즘에 우리 엄마는 두 아들과 딸을 모두 결혼시킨다고 정말 바빠서 자꾸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이번 주가 이제 형제 결혼식이니까요. 운전기사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알겠어. 근데 있잖아.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아가씨가 좀 극성인 것 같아. 나는 혼수 도움을 줄 수 있어? 만일 이해야 하는데 자꾸 휴가 내서 지방에 있는 쇼룸에 가자고 하니까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 우리 일정이 중요한데 내 동생이 잘 몰라서 그래. 자기가 좀 이해해 주라. 그리고 원래 내 동생이 언니 있는 친구를 많이 불러와 있거든. 자기가 언니 같은 걸로 보나 봐. 그러니까 귀찮아도 자기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어차피 일을 시작하면 자주 못 보게 될 거야. 그래도 가끔은 너무 지나치는 것 같아.
우리 온수하는 건데 자기 온 사는 것처럼 굴어. 그래, 나도 이 여자한테 한번 말을 해야겠어. 벌써부터 우리 색시가 힘들게 나랑 나가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는 따끔하게 뭐라고 할 거야? 아무래도 말이 안 되지. 괜히 싸움을 걸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비록 내 기분이 가끔 그래도 그냥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어. 어쩌면 우리 색시가 투정을 하는 것도 이렇게 귀여운 걸 수 있어.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진짜 잘할 거야. 내가 그녀랑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는 없을 거야. 말 한마디가 천냥을 갚는다고 하잖아. 예비 신랑은 말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얄미운 예비 신의 문제도 그렇게 잘 넘겼는데. 본격적으로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면서 고질적인 문제는 마침내 해결되었어요. 언니의 3대 식기 중 진짜가 없어요. 요즘 거기 없는 집에 어디 있어요? 진짜 편하고 좋다고 하던데 저는 설거지를 좋아해요. 애초에 기계가 하는 것을 믿을 수도 없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러지 말고 한 개 사세요. 그냥 그 돈으로 다른 것 하나 더 사고 싶어요. 식기세척기를 서야 한다면 이해할게요. 다음에는 우리 소파로 가야겠죠? 전에 말했던 백화점 브랜드에 가자니까요. 안녕하세요. 소파는 아는 분이 직원과 함께 해준다고 해서 이미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했어요. 어머, 제 생각 없이 이미 주문을 했대요. 어느 브랜드인데요? 어쩐 속 향 같은 대형 가구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언니 혼자일 수 있어요. 아가씨처럼 오빠가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오빠랑 상의해서 주문한 거라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제가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거죠. 언니네 신혼집에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이미 알지도 못하는 걸 사용했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그런 거죠. 신경 써줘서 고마운 데에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말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방금 도제의 혼수로 산다는 건 제가 아가씨 온수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니의 말이 지나치게 입술시네요. 저도 결혼 준비 중이라서 제 의견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언니는 물건이라도 최대한 좋은 것을 추천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같이 알아보자고 하는데 저도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좋은 것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가씨는 무조건 백화점 비싼 것만 보자고 하니까 솔직히 좀 답답하네요. 아니, 우리 엄마가 혼자 신경 쓰라고 했던 말을 벌써 잊으신 거예요. 이제 한 10군데에서 제 언니가 혼자가 하는 일이 그럴듯하게 돕는다고 해야 저도 제 신랑 데리고 오빠네 집에 갈 맛이 나죠. 그 말은 좀 특이한데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은 이쪽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신 건가요? 아가씨는 꼭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도 백화점 물건은 보장이 되니까 그렇죠. 다들 혼수 준비를 백화점에서 하지 않나요? 원래 물건도 마트에 들어가는 거랑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랑 다르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괜히 돈을 더 주고 백화점 물건을 사냐고요. 다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비싸도 사는 거죠. 그럼 아가씨는 백화점에서 혼쇼장만 하세요. 저는 같은 제품이라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도움을 받아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전에 아가씨가 하여준 커튼은 취소했어요. 커튼이 이쁘긴 해도 결로가 생기기 쉽고 세탁도 해서 그냥 블라인드가 좋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요? 기껏 신중하게 골라놓은 것을 왜 그냥 취소하려 하나요? 이렇게 계속하면 다 알 것 같아요. 갑자기 예비신인 제게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저 모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시선을 느낀 예비 신호가 왔어요. 어머, 언니의 소리 지르는 거 미안해요. 임신 중에 그런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네요라고 말했고
그때가 기회라 생각해서 차분한 태도로 최대한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럼 홀로 데뷔할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아가씨의 취향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언니, 저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기대와 예방을 실망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혼수를 준비하는 동안 굳이 연락을 주지 않으셨던 예비 시어머니가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너는 오늘은 애로운 일이 있었나 봐. 은혜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임신했는데 문물을 세워줬는데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너를 따라다녀. 그러니까 꼭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면박을 해야 해? 써니의 말이야. 은혜가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겠지? 가뜩이나 임신 상태가 기분이 어쩌다가 좋지 않을 텐데 너가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지 않아? 나는 그걸 안 보았네. 너도 좀 좁은 남자 같아.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서운해져. 나도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혼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그런데 아가씨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만 추천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충돌하게 되네. 아직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러다가는 결혼 전보다 사회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잘못이 없다는 거야? 지금은 니기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것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의사 남편하고 결혼할 때 너도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글쎄요. 저는 그런 것까지 미리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알았어. 이건 뭐, 벌써부터 한마디도 지지 않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거냐? 그래, 있고 이번 주에 말해. 너 집에 한번 들러와. 저는 무작정 자기 딸 판만 되는 예비 시어머니의 통화로 인해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아직 결혼 전이고 혼수를 준비하는 도중에 저의 돈과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도움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이러한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불합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전화로 노골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순간 그녀는 역시나 중간에서 나를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가운데서 짚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왜 사과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 또한 미안했습니다. 저희의 사랑 얼마큼 힘들게 얻었는데도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결혼은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자기가 이제까지와 같이 변하지 않는다면 될 만해요. 오히려 내 편이 되어 주어서 고마워. 고맙기를 장문으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나에게 자기가 한 번이 아니라 공번이야. 영원히. 차는 그렇게 이번에도 예비 신랑의 얼굴을 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주말에 예비 시댁에 갔는데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눈을 흘기는 예비 시아버지가 보였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행동에 대해 우리의 딸을 한 번씩 쿨하게 태도로 대하셨어요. 그러고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너는 지금껏 구입한 혼수 물건들을 여기서 하나씩 써봐. 이왕이면 구매 가격도 함께 쓰도록 해. 여기에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큰 소리로 말하지만 나도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궁금하다. 너 혼수 비형은 총알 맞아 받니의 범은 2개.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비용은 1억 원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제품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 전부 적는 건 조금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바이바, 너는 내 말 다 나 결혼 전부터 펄스터. 내 말에 토를 달면 결함 맨 어쩌자는 거야? 넌 뭐,
우리랑 찰스될 마음 같은 건 없는데. 네 엄마 그만 좀 해주세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두가 어떤 것을 감내해야 할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왜 계속 싸우면서 남는 게 뭔지 그러세요? 난 알아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좋아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네 동생의 애인이라는 사심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은 아닐 테죠. 그런 동생이 임신하여 결혼 준비를 함께 도와줘서 고맙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미 내 천안을 세우고 있는데 넌 애적인 발언으로 괴롭히고 있어. 내년에는 내 동생의 시어머니가 되는데 어쩌면 의사 시어머니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굳이 1억 원으로 큰 소리를 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좀 수준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시댁 가족들과 맞이할 수준은 아니라면 결혼을 말리거나 혼란이 생길 거예요. 일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순간에 그만두네요. 하지만 결혼식은 이제 곧 9월이 이미 돼 있어요. 청첩장도 이미 발송되어 있는 상태이니 결혼을 취소하려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예비 신랑에게 문제가 있던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던 말던 계속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시댁 사람들 때문에 이제 와서 결혼을 취소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도 너희 할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 하지만 내 아빠는 봐라. 얼마나 잘 다뤄주는지. 내 할머니의 행동 때문에 더 잘 다뤄주는 거야? 송사방도 그럴 거야. 원래 욕심 많은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말이 많아. 자기 딸이 임신한 후에 결혼한 거라 괜히 창피해서 이사지만 어쩌고 하는 거니까 너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도 할머니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어요. 아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녔는데 우리 엄마는 고졸의 실질적인 외가집의 가장으로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걸핏하면 돈 벌어서 차가 식구들을 다 퍼진다고.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쥐 잡듯 잡았고 할머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빠는 무조건 우리 엄마 편만 들었어요. 그러더니 아빠는 나중에 명절에도 할머니를 뵈러 갔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부모님은 예비 신랑이 제게 보이는 모습과 예비 시댁의 행동을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자란 것이 있어서 남편만 내 편이라면 나도 어머니처럼 그 정도는 쉽게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예비 신랑을 믿고 있진 않을까요? 결혼이 일주일 남아있는 때 정말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즈음부터 조금 이상해졌죠.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점심을 사주겠다며 현장으로 왔고 그런 모습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차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MBC 아마니는 마치 당신이 좋은 시어머니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결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궁금한 생각을 해보니 제 여기 말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예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도 우리에 감싸야지. 그동안 많이 서운해했지만 미안하다. 자식을 둘 다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 이해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었어. 우리 이미 끝난 일에 그냥 넘기자. 그러니 지원아, 너도 이제 그만 기분을 풀어. 원래 남남이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 되려면 한 번씩은 이렇게 부딪히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야.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끼 밥 해줄게요. 살 테니 맛있게 먹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 아, 그리고 훈식품은 언제 신혼집으로 들어가니? 이제 곧 있으면 식 올리는데. 다음쯤은 전부 다 들어가요. 일부러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전부 넣으려고 일정 맞춰 놓은 거예요. 결혼하시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 잘했다. 미리 물건들이 들어가야 뭐라도 이상이 있으면 빨리 처리해야 해요. 역시 네가 뚝 부러지게 잘했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무척이나 저한테 잘 해주시더군요. 평소와는 다르게 그런 분이 그러시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긴 했는데 어르신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맞춰드렸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곧 예비 신랑의 뒤통수와 함께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짜증이 나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부산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이 결혼식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4월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는데 겸사겸사 우리의 신혼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일어났어요. 제가 신혼집 아파트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날 도어락에 비밀번호가 계속 맞지 않았던 거잖아요. 자기.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 바꿨는데 계속 틀렸다고 나왔어요. 싫어한 집에 왜 갔는데 우리 입주 청소도 끝났고 호주도 모두 들어왔잖아. 그리고 요즘 자기가 새로 들어가는 현장 때문에 결혼식까지 꼼짝없이 바빠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바쁜 건 맞지만 오늘 내가 우리 부모님 차 오른다고 말하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께서 치는 집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모셔서 왔거든. 그런데 비밀번호를 왜 나와 말도 없이 바꾸었어? 그게 내가 그냥 자기에게 비밀로 하고 준비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쉽게 집에 갈 줄 몰랐잖아. 미안한데 장인 장모님께는 신혼집 다음에 보여드리면 안 될까?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라고? 자기가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모를지도 몰라.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돼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거든요. 진짜 부탁할 게 있는데 순간 무슨 촉이를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싸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말은 알았다고 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검색해 도어락을 여는 사람을 불러봤는데 글쎄요. 신혼집 아파트 하는 창문의 블라인드만 빼고 물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수저 한 짝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은 심한 충격에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자그마치 1억을 들여서 장만한 살림살이가 싹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들어온 지 10분도 되지 않아 이 신랑은 땀을 흘려가며 되어왔고 신원 지평가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더니 그의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하게 변해버린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신랑으로부터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물건은 어디로 갔는데? 그게 있잖아. 사실은 여기 있던 우리 물건들은 지금은 해나라 신혼집에 있어요. 뭐라고? 차라리 그게 무슨 소린가요? 죄송해요, 장모님. 그것은 저희 집에 사정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였어요. 예비 신랑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가 뒤늦게 우리 집에 도착했고 예비 신랑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걸 본 예비 시어머니는 왜 그리 당당한지 라며 뚫린 입으로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많이 놀랐겠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고 곧장 또 시름 올려요. 근데 우리가 임신 중이라 혼수 장만에 좀 무리가 있어서 세기가 천만원 혼수를 잠깐 필리로 했어요. 정말 필리는 겁니다. 곧장 갚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을 수 없어서 그러는데 빌린다고 하셨는데 누가 빌려주는 거죠? 우리 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랬어요? 여보, 지금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요? 결혼식이 바로 앞인데 누가 무엇을 빌려줄까요? 드셨죠? 우리는 아무도 된 네온 제품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빌려왔나요? 우리 아들도 써야 할 물건이니까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지만요, 정말 오해 말아주세요. 우리 딸은 이번 사랑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그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계획된 거였네요. 아가씨가 우리 운수품에 이러쿵 저러쿵 했던 게요. 사실은 우리 돈으로 자기 혼수품을 장만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서 미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쪽 집안에서 혼수로 예민하게 굴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우리 집에 1억 원도 없고 몇천 원도 없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황당하다. 결국에 자신을 속여서 그렇게 결혼을 앞둔 채로 기다리게 한 것이지요. 솔직히 자기랑 나랑 천천히 다시 하나씩 장만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거래처도 많이 알고 있고 그의 박으로 뭐 결혼식만 먼저 올리고 들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눈으로 예비 신랑을 응시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은 더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못하고 재능을 피한 것이며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예비 신부가 그래도 치오빠라고 나서 더욱 그랬습니다. 언니의 말이 다소 심하다는 거세요. 그 정도 1억짜리 혼수, 제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난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창고에 보관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뭐냐, 뻔뻔하다니까요. 정말 너무 못 봐서 계속 있네요. 아가씨는 칼 그 집에 동에 맡겨놨어요. 결혼을 이렇게 하다니 사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네가 좀 양보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걸. 무슨 사기라는 말이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 중 한 명이니 좋은 집안을 만나서 이젠 됐다는 것이죠.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무사히 끝내기 위해 생각을 해야 한다. 은혜가 다시 채워준다고 하자. 나 이렇게까지 말을 날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비아침에 잘 잊지 않으신다면 좋겠어요. 그 어떤 청각 중개자도 더 이상 듣기 싫겠죠. 주겠네요. 그쪽 딸만 중요한가요? 막말로 백야를 처음 본 의사인 척도 소용이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집도 그쪽이 환불받게 하는 건 아니겠죠? 사부님의 말씀이 지나친 것 같아요. 환불받는다는 말이라니,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들어 결혼하는데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가족이 되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4명인걸. 이봐, 우리 아직 남아있어요. 제 딸은 아직 그분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결혼은 없는 게 좋겠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가득 피우는 그 집에 제 딸은 주지 않겠어요. 여기서 힘들게 모은 것들을 그쪽 딸에게 주는 건 이미 혼수를 써서 넘어간 상황이니까 돈으로 보상해 주세요. 만약 더 크게 하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하실 때 적절한 보상을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예비 시누이에게 통보하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비 시누이는 다급해져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아버지께 협박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홀몸은 아니지만 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아가씨가 자기의 도의를 가지고 혼수 어쩌고 하면서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배속까지 가진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그때였어요. 우리 아버지의 말에 흥분한 예비 시어머니가 눈에 쌍심저기를 켜고 우리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시작했고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내 딸한테 막말하시는 거니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딸이 의사 만나서 결혼하는데 당신들은 욕심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그런 것에 한 톨도 욕심이 없습니다. 당신 있어 없지 않고 우리는 우리 딸만 중요합니다. 우리 딸이 싫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라도 생각 없습니다.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우린 100% 같은 돈도 필요 없고 그 집 아들 같은 놈은 트럭으로 가져와도 쉽습니다. 그러니 돈이나 보상하세요. 어차피 이제 신혼집을 쓸 것도 아닌데 이거 다시 파시면 되겠네요. 지원아, 너 당장 이 집부터 내놔라. 고실이면 더 빨리 나간다고 하던데 금방 해결되겠네요. 그런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분명 매매했다고 한 아파트였는데 제가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가자 소유자의 이름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주인에게 이 지혜가 얼마 전에 월세로 단기 계약한 집인데요. 라는 말까지 듣게 됐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제 소개를 할지 모를 정도였어요. 나중에 이 사실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충격을 줄 뻔했던 그의 어머니께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까지 이뤄져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당신 딸을 결혼시키는데 이용하려는 목적이 뭔지 아니냐며 노려보셨어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우리 아빠가 그 돈을 찾아가서 대신 받겠다고 응해 심장이 뛰었어요. 그러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그것이었는지 빵빵하게 지내던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제발 그것만은 말아주세요 며 탄원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시체라도 가져와 파주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든 남편이 될 뻔했던 다음 남자가 나를 찾아와 살려달라며 빌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월세로 계약한 그 아파트를 결혼만 하면 동생에게 줄 평수가 비슷한 것을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차 끝도 없이 찌질한 인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착해서 오히려 멋진 사람처럼 보였던 그인데 그때는 오만정이 결핍된 것 같아요. 매우 보기 싫었습니다. 어쨌든 그도 자신의 말을 믿고 속으로 나를 속이려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상처도 기대하지 말라며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당연히 제기하겠다며 이 바닥에 손을 내밀겠다고 저도 결단했어요. 그 인간은 며칠만이라도 시한 부탁했고 아무래도 자기 동생에겐 결혼식 때 시간을 끌려는 듯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니었지만 뻔뻔하게 그 인간은 자기 동생의 결혼식에 오라며 측근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다더군요. 저도 아는 지인이 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덕분에 신뢰할 만한 그 여자의 상대 남자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몇 번이고 그 상대의 의사라는 사람을 찾아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동생이 임신 중이라도 그쪽 돈만 보고 결혼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저만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선택해야 했지만 나서기도 그런 게 제겐 힘든 주장만 하거나 조사만 하는 것뿐이었다.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그냥 이대로 넘기기만 했고 돈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갚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고민만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태연아, 내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열이 뻗쳐서 도통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때 집 여자들이 하는 말로 금했거든. 이걸로 소송이라도 갈 수 있을까? 저는 순간 이게 다 하는 생각이 번쩍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 녹음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곧장 청첩장에 적혀있던 상대 남자 이름으로 병원을 찾아서 받았고 손쉽게 알게 된 그 병원으로 냅다 찾아갔어요. 아마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한테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고 그 남자의 얼굴이 까맣게 제 필이 되더군요. 자기도 사실은 탐탁지 않은 결혼이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꺼림칙했다고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 오래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는 결혼이었어요. 저도 뭐 대충은 연회가 제 직업이라 돈 때문에 더욱 결혼에 집착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앞질은 줄은 몰랐네요. 이런 말하는 제가 분명 이상하시겠지만 책임이라는 게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뭐 신뢰가 깨져서 파혼일 입장이지만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남자는 저의 말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날 혼자면 안 되니까요.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하겠지만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양육비는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확인하면 지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엄마가 준 녹음 파일과 보유한 혼수 영수증을 토대로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결혼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산 분할 비용을 받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중간에서 그들의 결혼을 도왔다고 주장하여 법적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업계에서 그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고 이에 대한 수치스러운 일이 두렵습니다.
어디서 돈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청구하고 싶었는데 더 털어봐자는 인간에게서 얻을 게 뭐가 낫겠어서 그만뒀고 저는 일로 제가 겪은 파워의 효과를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무리해서 그런 탓인지 다시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회사 동료가 쟤를 응급실로 데려왔어요. 익숙한 경험이 있어서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무슨 인연인지 그곳에서 저와 비슷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익숙한 분이었죠? 그분이 어디가 아프냐고요? 안녕하세요. 너무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왔어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너무 많이 하다 쓰러질 정도로 하는 건 안 돼요. 그때는 제 경험이 부족해서 감사의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정말 감사하고 미안해요.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제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일 지금 결혼하셨으면 더 큰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물론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한 일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었지만요. 아, 노릇을 누가 하든 이제는 아이가 아닌가 봐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군요. 저도 검색을 해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들은 조작된 것이라고 부정하는데 제가 직접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통해 의뢰한 검사라 조작 가능성은 없으니 확실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요. 그런 사람들과 동거했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니까요. 덕분에 한 번뿐인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그림 길다라면 저랑 식사를 한 번 하세요. 아무래도 감사 인사도 못 드려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마 제대로 된 인사를 하려고 이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려 하나 봐요. 저는 여기 선배를 만나러 잠깐 왔는데요. 선배가 바빠서 퇴짜를 맞았거든요. 아, 근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무슨 피해자도 무인도 아니고 뭐 어때요? 이것도 인연인데 만난 계기가 좀 웃기지만 그냥 아는 지인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하셨죠? 그럼 제가 병원을 이전할 때 부탁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내걸 가실 일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평생 써서 비싸게 쓸 테니까요. 우리 이렇게 그냥 서로 상생하면서 잘 지내요. 참 희한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희한한 만남을 시작으로 평생 진료 서비스를 하겠다던 남자는 이제 우리 남편이 되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계략이 성공했다면 형수가 되기 전까지 제가 될 뻔한 우리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결국 부부의 인연은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하고 신기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뻔뻔하고 대담했던 그들이 고마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제 신랑을 만나도록 이끌어준 것 역시 그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새로 깨달은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분명 제가 한 혼수를 빼 달려왔던 이유는 지금 시댁에서 혼수를 까다롭게 취급하려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시댁이 아닌 자기네들이 손해 보일까봐 고민한 일이었습니다. 다운헤드스트로 혼전 등이 모두 끝나고 어쩌면 그래서 제가 돈을 빨리 돌려받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후 보내준 청첩장을 보고 있는 그 찌질한 인간은 첫 장에 적힌 신랑의 정체에 충격을 받은 것 같더니 결국은 직장도 그만두고 덕후라는 이유로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현재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궁금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한때 좋은 감정으로 만났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2D라도 그의 가족과 함께 개과천선하여 따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번 생에 2D와 그의 가족을 다시 만나는 일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만나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냥 이젠 각자 알아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인연만 함께하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